미국의 한적한 아침. 하지만 동굴 안에서는 곧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4명의 탐험가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지의 동굴에는 항상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모든 탈출로가 막혔고 3명의 여성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5월 5일 아침 해가 막 떠오른 시각, 테네시주에 있는 아널드 할로우 동굴 앞에는 이미 4명의 탐험가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델 랭카스터, 그녀의 언니 타이엔, 가족 친구 필리스 넬슨, 그리고 동굴 주인이자 안내자였던 존 넬슨이 머리에 랜턴을 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 몇 미터쯤 들어가면 좁은 통로가 있었는데 존은 늘 그곳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그 좁은 길 뒤편에 아직 누구도 보지 못한 거대한 석회암 홀 같은 공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내 그 미지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통로는 기어서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델이 가장 먼저 몸을 구겨 넣었고 그 뒤를 다이앤과 필리스가 차례로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힘겹게 그 틈을 지나갔고 존은 입구 쪽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기에 이미 여러 차례 이 구간을 통과해봤지만 체격이 큰 탓에 매번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사유지 동굴은 공공 동굴과 달리 위험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관광지로 개방된 동굴은 구조물이 보강되어 있고 안내 표지와 안전 규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 동굴은 시간이 지나며 지하수 유입이나 미세한 침식으로 지형이 변하고 바위가 불안정해지거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 좋은 의도로 손을 보더라도 균형이 깨져 예기치 못한 붕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의 석회암 동굴들에서 사소한 변화가 대형 붕괴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고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존의 경험이 있었지만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의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 좁은 길을 지나야만 새로운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통과하기 위해 길을 넓히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 속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구를 꺼내 헐거운 바위들을 두드리며 조금씩 공간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내려치는 소리마다 이제 곧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격으로 예상보다 많은 바위들이 떨어져 나왔고 동굴 일부가 순식간에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좁은 통로는 잔해로 가득 차 막혀버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잠시 전까지 여유롭게 서 있던 세 여성은 악몽 같은 상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출구가 수톤의 바위로 완전히 매몰된 것입니다. 존은 붕괴 바깥쪽에서 눈앞에 쌓인 바위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손에 세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었지만 다행히 그는 아직 탈출구 쪽에 있었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다룬 사건들 대부분에서 이런 행운은 거의 없었습니다. 존은 혼자서 1시간 동안 바위를 치우려 애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무거운 장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여성들을 어둠 속에 남겨둔 채 도움을 구하러 동굴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조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동굴 입구에는 구조 인력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 조사였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내린 바위 더미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작은 틈을 통해 여성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추가 붕괴가 일어나 모두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어둠 속에 갇힌 세 여성은 인생에서 가장 참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겨우 세울 수 있는 좁은 공간에 갇혀 서로를 붙들 듯 서 있었습니다. 상처는 없었고 공기도 충분했지만 그 답답함은 시간을 더욱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동굴 탐험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는 점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조대는 곧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구조대는 먼저 통로를 보강하지 않고서는 바위 더미를 치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작정 바위를 제거했다가는 추가 붕괴로 새 여성이 깔리거나 구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틈을 통해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음식, 물, 따뜻한 옷, 그리고 작은 캠핑용 버너까지 전달해 저천증을 막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칠 시련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구조 소식이 퍼지자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실리카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소식을 듣고 경험을 나누겠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실리카는 매우 단단한 광물로 층을 이루며 강한 암석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매일 이 돌을 채굴하고 운반하면서 무너짐 없이 다루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바위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능력,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법, 그리고 바위를 움직일 때 사고를 피하기 위한 도구와 기술 사용에 있어 탁월한 실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구조대에 합류해 좁은 통로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보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의 기둥은 최대한의 지탱력을 보장해야 했지만 동시에 막힌 통로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남겨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느리고 세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성급함은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구조 전문가들의 기술이 합쳐지면서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물이 만들어졌고 새 여성이 또다시 붕괴에 휘말리지 않고 구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왔고 이 지상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동굴 안에서는 구조 작업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매분이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구조대는 마침내 바위 더미를 치울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강 작업을 마친 통로에서 조심스럽게 돌 하나하나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천정을 주시하며 단 한 걸음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위험하고 지칠 만큼 고된 작업이었지만 동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붕괴의 위험도 커져갔습니다. 밤 8시 30분경 처음 붕괴가 일어난 지 11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 구조대는 마침내 길을 열어냈습니다. 좁은 통로는 다시 뚫렸고 새 여성을 구출할 탈출로가 확보된 것입니다. 세 여성은 모두 놀라울 만큼 건강한 상태로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11시간 넘게 극도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음에도 차분함을 유지했고 신체적으로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붕괴의 원인은 선의에서 비롯되었지만 극도로 위험한 통로 확장 시도였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동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바꾸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아예 동굴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더더욱 손을 대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분명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